올해 바이오 기업의 임상 리스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헬릭 스미스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해서 주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계 투자은행 측에서 국내 기업에 매도 의견 내는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이번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 주주들이 특별히 화가 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래 행태인데 그 주주들이 이제 의구심을 품는 이 핵심 대목은 이 골드만삭스가 매도 보고서를 발간하기 직전부터 이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한 공매도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픽으로 나올 텐데 그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15일 그 헬릭 스미스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하고 그러니까 목표가도 한 4.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골드만삭스가 이 매도 의견을 낸 시점은 이게 보고서에 찍혀 있는 시간이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오후 8시 27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보시는 것처럼 다음 거래일 16일 헬릭 스미스의 주가가 15%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근데 이 매도 보고서가 발간된 날 그 시점이 15일 장 끝나고 오후 8시였잖아요. 근데 매도 보고서가 발간된 25일에 골드만삭스는 헬릭 스미스 주식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15일에 공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공매도 이 잔고 공시는 매매 기준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거래가 그날 많았으면은 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25일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를 공시했다는 거는 즉 부정적 내용이 담긴 보고서 발간 전부터 골드만삭스를 통한 공매도 거래가 급격히 늘었고 이제 주주들은 이 보고서 내용이 사전에 좀 유출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이 골드만삭스의 거래에 있어서 좀 법적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공매도와 이 보고서 간 연결고리가 좀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을 금융감독원 측에 이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5일 장 마감 이후에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공식적인 보고서가 발간된 시점이 오후 8시 반이었던 거죠. 그런데 공매도가 늘어난 건 이미 그 장중에 이미 그 오전 그날 장중에 늘어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주주들의 의구심은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금융당국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이 주주들이 제기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장 불공정 거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근데 다만 좀 민원이 좀 접수됐고 아무래도 이게 예민한 공매도 관련 사안인 만큼 조금 발간 전후 그 골드만삭스의 매매 행태를 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그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면은 이제 좀 조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안이 항상 터지면 항상 뭔가 심정적으로는 의심이 들 수 있어도 금융당국 측에서도 어떤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한다고 하면 글쎄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나라는 좀 글쎄요, 제 기억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쵸. 무차익 공매도나 이런 거는 적발 사례가 꽤 알려지면서 좀 와닿으실 텐데 이 매도 의견 그 리서치 보고서 이제 발간 전후 이 불공정 거래는 좀 적발이 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은 늘 있다. 하지만 눈앞에 들이댈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저게 올해 3분기 기준인데 개인 투자자는 거의 공매도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거래를 포함한 이 불공정 거래 자체가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조사 중에 하나인데 업계에서는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의 선행 매매 의혹으로 좀 특사경의 압수수색을 받은 하나금융투자 사건이 좀 이례적일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증거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이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좀 매매 행태를 포착한다고 해도 만약에 포착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본사 좀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증거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첫 발을 떼기도 좀 쉽지 않다라는 게 그 이유로 보이고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 의혹은 많은데 혐의를 입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특히 요즘에 추적이 어려운 좀 통신 매체로 이걸 모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증거 확보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매도를 하면서 약간 타이밍상으로 의심이 드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잡아내기 물론 힘들겠지만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네. 금융당국 측에서도 최근에 좀 고삐를 세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상이나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왜 이 공매도에 학을 떼냐,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랑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좀 빌리기도 어려운 게 네, 현실이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이 공매도 거래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매도가 적발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외국계 금융회사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건 101건 중 보시는 것처럼 94건, 94건이 외국계 금융회사가 일으켰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45건, 나머지 56건은 단순 주의 처분에서 그쳤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이 판을 짜줬으면 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대부분 공매도 관련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 수준도 약하다 보니까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당연히 이런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그 금융당국의 공매도 관련 정책 기조를 정리해 보면은 이 순기능을 고려해서 공매도를 허용하되 그런데 불법적인 사안이 적발되면은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매도를 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골드만삭스의 사례가 좀 대표적인 사례인데 75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매도 관련 징계로는 사상 최대 규모 과태료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난달에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정 위반 시 좀 처벌 강화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